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30대 자남들의 국제결혼 러시에 개 발작 트는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한 바퀴 많이 돌아간 이야기야. 내가 약간 조금 늦게 올리는 느낌이 있지.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영상을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글 보고 해당 주제로 영상을 올리거든. 뭐 DC 같은 데서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주계래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고자질 하잖아. 그러면 그게 한번 실명 올라가면 그거 보고 뭐 여기도 나오고 어반님에도 나오고 은희뉴스에도 나오고 무한열정에도 나오고 비슷한 주제가 나도 이제 남의 유튜브는 잘 안 보는 편인데 근데 내가 했던 얘기 보면 딴 데서 똑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가 또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인 경우도 있고 거의 다 비슷한 얘기 돌려먹기 하고 있는 거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이 이야기도 같은 관점에서 남자 친구의 자기 남친의 친구가 국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발작을 트는 글이거든. 근데 이게 이미 많이 돌아다닌 글인데 나름 좀 이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요게 8월 23일에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베스트 글이고 결국에는 남자친구의 친구가 국결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30대 동갑 커플이고 이게 일단 커. 30대 동갑 커플이면 일단 크다 이게 알았지. 그래서 사귄 지는 3년가량이고요. 결혼도 안정권이다라고 하는데 결혼도 안정권인데 그거 가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다. 그거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30대 동갑이야. 그러면 조금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 긴장해야 돼 이제. 근데 뭐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 친구들도 서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친이 제일 자주 보는 베프가 국결을 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되게 어이가 없죠. 왜? 30대 초반인데 국제 결혼을 한다는 거에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무슨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3일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3년 만난 우리보다. 그리고 아내 될 사람도 20대 초라네. 10살 차이. 그래서 연애 결혼도 아니고 업체 통해서 5일 만에 결혼식 치르고 귀국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야, 오빠, 이게 맞아. 오빠가 아니고 동갑이니까. 이게 맞냐고 남친이 물어보니, 그냥, 자기는, 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지들끼리 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중립을 지킬 줄 알았는데,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부럽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집에 온 거 이게 묘한 거지. 그래서 이씨 어떻게 남친이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남친 친구가 어쩌든 알바긴 한데 친구는 끼리끼리 아니냐. 원래 이런 남자냐. 배신감도 느끼고 그지. 아무튼 주변에 국결 뭐 사례가 있냐. 그래서 공유를 부탁드린다. 뭐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작되는 글이 올라왔고 여기는 또 전쟁터가 돼 버렸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유의 글은 배댓 안 봐도 뻔하잖아. 뭐 이제 그 더러운 매매혼 이러잖아. 그런 거 그지? 그래서 역시나 예상대로 베풀이 국결은 아니다. 매매혼이다. 매매혼 부러워하는 하남자랑 사귀는 거 너무 짜친다. 그리고 갈 사람은 그리 간다는데 어쩌겠냐. 다만 저렇게 하는 국교를 불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30대 초에 한 걸 보면 뭔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하는데 뭔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국교를 한 거는 여자들이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안 보였으니까 더 분노한지 않을까? 난 뭐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국제유린이 아니라 인신매매에 가까운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걸 남친이 불하니까 꺼려지겠죠. 저런 남친 필요한 거요? 헤어지세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그 밑에도 요런 글들은 배댓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글들이 되게 재밌거든. 그러면 요런 거 보니까 요즘 뺨이 걸려고 국결을 한다. 그리고 매매가는 훨씬 늙은 국내 여성이 더 높고 상향원도 세계 1위 국가인데 무슨 매매원 드립이냐. 국결비를 계속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 20% 넘게 찍음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20% 지금 도달하는 지역이 있나 20%까지? 근데 일부 지역은 20%까지 도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이 좀 쉽겠지. 그게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이 아무래도 인프라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고 연애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아마 그쪽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느끼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일본 여성도 많고 경기 러시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실제로 뭐 얼마 전에 국결 통계 본 사람 아시겠지만 그 국제 결혼에서 그 중개업체를 이용한 프로테지가 30%가 안 나왔어. 실제로. 30%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없네. 난 좀 놀랐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율을 올리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가 결정사로 하면 상해혼이고 외국 여자가 하면 매매혼이냐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면 저 친구랑 같이 동남아 여행도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부러면 너도 이제 동남아 가서 남자 사면 되지 않냐? 그래서 11호가 벌어졌지. 이런 것만 있으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댓글은 이게 조금 눈에 띄는 댓글이었어. 뭐가 눈에 띄었냐면, 국결을 바라보는 여자들이 짜증나는 건 본능적인 거다. 근데 자기 짝이 돼야 할 남자들이 외국 여자로 탈출하는 모습 때문에 화를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다. 정확하기는 여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인 요소로 인해서 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지. 원시 시대에는 먼저 다가온 수컷에게 강제적으로 당했고, 그리고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는 그냥 이제 자기 결정권을 지닌 형태보다는 부모 또는 상위 계급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동남아 여자들이 국결하러 오는 것을 보면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자유의지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쇠약해진 국력, 낮은 경제 수준으로 인해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선진국으로 오는 걸 보게 되면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남자들이 가해자가 된 것처럼 열받는 건데, 근데 명심해라. 후진국 여성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온 것일 뿐이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님들이 그 여자들 인생 책임질 거 아니면 그냥 괜한 오지랖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화를 내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죗 같은 거야. 여자들 입장에 다 죗 같은 건데 그 가운데는 저런 형태로 이제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뭐 분노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선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 어린 여자를 향한 남자의 집착은 무시무시해. 생각보다 엄청 무시무시해, 진짜. 이건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선 그런 얘기도 못 하잖아. 근데 서구권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본능이라니까. 여자가 능력 좋은 남자한테 끌리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사실 그 여자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동갑내기 커플이라고 했잖아. 동갑내기 커플이면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에이징 커브 터지고 같이 만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야, 제 와이프는 20대 초반인데 남자들이 여자들은 맨날 남자를 가지고 그런 비교 같은 걸 좀 많이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어차피 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거든. 근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남친이 약간 부러워하는 눈빛을 지었다. 야, 제 와이프는 저렇게 어린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것도 베트남 여자에 따라 다를 거야. 베트남 여자 중에서도 이쁜 애랑 약간 이제 왁구가 못생긴 여자랑 간극이 되게 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에이징 커브라는 거는 그 여자가 진짜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기 전까지는 이기기가 힘든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좀 비교당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느끼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나는 뭐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국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결혼하면 일단 뭐 박수 쳐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0대 국결 시장 가는 게 요새는 근데 되게 많잖아. 요새는 배국수나 이런 거 보면 젊은 애들 진짜 왁구 되게 멀쩡해. 연애 잘할 것 같은 애들도 가니까 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 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들이 남자들이 멀쩡한 그런 한남이들이 탈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막말로 늙은 남자들이 뭐 이렇게 국제결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더럽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이제 그런 수요와 공급의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탈출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자고, 근데 이 친구 동갑 커플이라고 했지. 야, 동갑은 웬만하면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 걔 쥐었다는 걸로 개같이 싸웁니다, 진짜. 난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그게,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환경이. 여자가, 뭐 이제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면 그냥 막 랄지 털어도 이게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동갑이면 그게 대놓고 하거든. 그래서, 막 제 친구들 중에서도 동갑내기 커플인데, 진짜 서로 쌍욕하고 싸웁니다, 막 진짜. 야, 개새끼야, 뭐 이 씨발려. 진짜 이러고 싸운다니까. 나 그거 보고, 나이 차이가 많으면 이렇게까지 싸울 수는 없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싸우고 싸울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은 게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우리 한국 자유분들도 우리의 햇내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욕만 하지 말고 한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공감이 지금 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